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덕금 의원은 의원 재직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서 3천억대 일감을 수주하여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입니다. 즉각 제명 조치하기 바랍니다. 남해는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에 들 뻔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해충돌과 관련한 입법, 여야가 서둘러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처럼 들어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이다 발언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정치자금법 의혹 등을 연일 쟁점화하고 있는 국힘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9월 셋째 주 9월 14일에서 18일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29.3%로 10주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지난주 초강수로 밀어붙였던 대정부 질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결정적 한방 없이 계속되는 지지부진한 공방으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준 결과로 보여집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심지어 민주당은 재산 허위 등록 논란에 휩싸였던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빠른 제명 처리로 논란의 소지마저 조기에 진압해버린 거죠. 거기에 때마침 터져나오기 시작한 5천억 원대 박덕흠 의원 일가의 부정 수주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내 공수가 뒤바뀌어버린 건데요. 이에 민주당이 강공태세로 공세를 시작한 겁니다. 국힘당은 박덕흠 의원 말고도 11억 원 조수진 의원과 삼성물산 전 사회이사 출신의 윤창현 의원의 논란이 계속되며 역풍에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가 오른 35.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당 격차는 5.9%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평생 정말 건설업계에 몸 담아서 일을 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국토위에서 건설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왔는데 행정 활동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왜곡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동료 의원들 또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는 사보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힘당 응답자의 특성별 변화를 살펴보면 권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40.2%에서 35%로 전주 대비 5.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4.9%포인트, 대구 경북은 4.5%포인트가 각각 내렸는데요. 연령대별로는 병역 문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가장 큰 20대가 34.9%에서 27.5%로 무려 7.4%포인트가 빠져나갔고 40대는 4.8%포인트, 70대 이상은 3.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정치적 지지가 바뀌는 스윙층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잘 모른다고 응답한 층은 29.2%에서 21.5%로 7.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중도층은 37.2%에서 33.3%로 3.9%포인트가 내려갔는데요.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40.6%에서 33%로 7.6%포인트, 학생이 31.1%에서 25.6%로 5.5%포인트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국민들이 계층과 나이, 성향에 상관없이 국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건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죠. 정말 지난 일주일 내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모든 국민들이 참고 인내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국힘당은 지난 8월 2일 조사에서 36.3%로 탄핵 전국 이후 민주당 34.8%에 첫 역전했지만 그 뒤 2주 연속 하락해 8월 4주차에는 30.1%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추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9월 1주차는 31%, 9월 2주차는 32.7%로 다시 반등했으나 이번 주는 29.3%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주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이 민생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이 이딴 실언으로 설화에 휘말렸고 통신비 일괄 지원,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 현안이 있었지만 이른바 야당의 시간 속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분석인데요. 아울러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 제명 등 초강수를 뒀음에도 야당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있는 조수진 의원이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있는 박덕흠 의원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여당은 강하게 대응했는데 야당에서는 미온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서상히 밝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서 당의 입장을 내가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2주 동안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피로감을 극복할 만큼 야당이 민생 이슈를 내놓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조사 기회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법정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인가요?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의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까? 21일 황교안과 나경원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불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설명하겠다. 이 두 분 모두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들이 어긴 건 분명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이들이 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건데요. 불멸의 시간, 헌법 정신, 정의의 원칙. 21대 국회에서 이들을 안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느닷없이 한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